1편의 1차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국가 운영 방식에 대한 얘기를 했고 2장은 행정학의 역사입니다. 이건 이론이죠. 접근 방법. 이런 모형 이런 거 나와도 여러분 전혀 흔들리면 안 돼요. 행정학은 학문적인 좀 정치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론, 접근 방법, 접근법, 모형, 뭐 때로는 뭐 모델, 때로는 관점, 시각 다 같은 말이에요. 공공선택 이론을 쓰시오, 공공선택 모형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넣으면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그래서 봅시다. 행정관리론, 통치기능성, 행태주의, 후행태주의까지는 우리가 시험 안 나오는 거니까 2항에 70m 이후 공공선택론은 제가 왜 이렇게 가까이 적어놨을까요? 짧게 시험이 나왔다는 거죠. 2013년인가 12년에 시험이 나와서 그죠? 근데 이제 WW 정도는 기억하면 좋겠죠. 윌슨, 베브리안, 프레다임 앤더 발전행정 됐습니다. 이게 완벽한 조합이죠. 미국은 나쁜 행정을 뭐라 그런다? 윌슨, 베브리안이라고 그러고 한국은 나쁜 행정을 뭐라 그런다? 발전 행정이라고 그러죠? 그죠? 됐습니다. 다시 그러면 내용 똑같아요. 자, 조직은 둘 다 관료제. 관료제는 뭐야? 상명하복, 계층제, 법규 중시. 자, 인사는 직공, 학계유, 채용은 폐쇄형, 개발은 연공서열, 연공급 유시, LIBS 투입 중시. 됐습니다. WW, 윌슨, 베브리안, 페레다임. 이런 단어도 꼭 한번 써주세요. 한국 행정은 오스트로이 말한 윌슨, 베브리안, 페레다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게 좋잖아요. 게다가 발전 행정의 통로조성을 갖췄기 때문에 DD 방식 반조민비, 높은 국가 자율성 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키워드가 쭉 이렇게 그죠? 날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안지를 쓰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중파 넘어가시고 신제도주의. 시험에는 많이 해야 되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제도주의 노을만 이제 무르익고 있죠. 틀릴 수 있습니다. 07년인가 09년에 행시에 나왔죠. 2014년인가 15년에 입법고시에 나왔습니다. 이 신제도주의는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랬죠. 두 문제의 공통점은 뭐죠? 무조건 40점 아니면 50점을 놓는다는 거. 작은 문제로 생각해봐요. 여기 3개를 써야 되니까 작은 문제 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사례를 제시하라는 게 아니라 사례를 던져줬죠. 여기는 왜 90년대는 이렇게 작은 정부를 했는데 2000년에 보니까 다시 큰 정부더라. 이거 한번 설명해봐요. 이 문제가 제가 행정고시 행정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그랬죠. 규제 완화. 규제도 하나의 제도라면 왜 규제 완화가 실패하는지 한번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써봐라. 이건 왜 어려워요? 규제 완화는 양질 관리라는 세 가지 또 틀이 있죠. 이렇게 합리선택 신제도주의, 역사 신제도주의, 사역 신제도주의에서 각각 6개의 매트리스를 완성해줘야 된다고. 아니면 이게 싫으면 규제 완화는 왜 규제 완화를 시작하고 왜 규제 완화가 안 되는지 일단 2개나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6개 칸을 채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키워드 하나씩만 채워주면 뭐 학교에 필요가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어렵죠. 이 신제도주의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잘 지우실 수 있는데 너무나 항상 많이 쏟아지는데 나도 언제 나올 줄은 몰라. 사실 이거 행시 놓고 나서 금방 다시 놓을 줄 알았는데 7년이나 지나서 입시에 나왔는데 그 뒤로는 다시 지금 잠수 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신제도주의는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시고 하나는 있구나. 시차이론이 있습니다. 자, 별표 A 선동장단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시차이론에서 연구하는 연구 선동장단기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센스인데 자 갑시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배경 지난 시간에 시험 문제 냈는데 잘 못 쓰던데요. 필요성. 그럼 무슨 필요성? 이론적 필요성, 현실적 필요성. 그죠? 배경. 무슨 배경? 이론적 배경, 현실. 요걸 기억했다가 요거는 기본 셈법이고 조금 고수로 가면 만약에 시차이론
딜레마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기는 똑같은 얘기인데 새로운 이론은 기존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면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정해져야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 뭐 써야 돼요? 답이 있잖아. 기존 이론은 뭘 고려 못해요?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답은 여기 정해져 있죠. 답은 여기 있어요. 보면 안 돼. 딜레마 이론은 기존의 이론들은 무슨 상황? 딜레마 상황. 그래서 딜레마 상황은 최소한이잖아요. 딜레마 상황 뭐라고? 뭐가 크기 때문에 기회 비용이에요. 기회 손실이에요. 기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거 그냥 제한걸 쓰면 돼요. 새로운 환경. 이거 요조식으로 하면 이제 난제 조조. 이건 뭐 뉴노마. 난제가 놓으려면 앞에 이제 당연히 뉴노마를 써줘야 되겠죠. 전형적인 세팅입니다. 여기 조금 더 점수 잡아는 거죠. 만약 그러면 만약 여러분 인사행정에서 다양성 관리가 나오면 여기는 기존 이론의 한계가 아니지. 뭐의 한계요? 기존 이거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야? 기존 인사 제도의 한계가 쓰여지지. 요즘처럼 기본 상식. 예를 들면 역량평가가 나오면 그때는 뭐야? 기존 평가 제도의 한계. 기존 평가 제도 한계가 있잖아요. 뭐 역량은 자 이게 최소한이라고 뭐 외행성 측계니까 기존 인사행정은 내부적인 측면과 성과와 관련되어 있지 않았고 측정하고 개발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 역량의 단어 반대말을 써주면 돼. 너무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똑같죠. 여기는 새로운 여기는 인사행정이니까 무슨 환경? 인사환경은 여기는 정세민지 포다 저조고양 다 써도 되겠지만 다양성 관리니까 적어도 기본적인 센스가 있으면 뭘 많이 써줘야 됩니까? 다문화주의를 무조건 많이 쓰는 이 정도는 안 돼요. 그다음에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다문화주의를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여기는 역량평가니까 여기는 4차 산업혁명 쓰면 정말 잘 맞죠. 왜요? 4차 산업혁명은 더 일 잘해야 된다는 식으로 몰고 가면 논리가 잘 맞죠. 다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써주는 건데 요거는 중수나 하수 정도고 조금 요게 좀 더 치열한 논리 구성이죠. 다시 이론은 기존 이론의 한계, 새로운 뭐 환경을 등장. 자, 제도는 뭐라고요? 기존 그냥 제도 쓰지 말고 이름 땡땡 이름 주소 찾기라고요. 기존 제도의 한계라 쓰기보다는 기존 뭐 인사 철학의 한계를 쓰면 더 좋잖아요. 그죠? 기존 제도의 한계보다는 기존 평가 제도의 문제점 또는 기존 금평한 문제점 쓰면 더 주소 찾기가 명확하니까 더 좋은 거죠. 그죠? 이런 구성을 좀 하시면 좋겠고. 자, 내용, 주작, 됐죠? 선동장단기 됐습니다. 여기서 내용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30초로 나왔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사례를 쓰면 돼. 사례. 무조건 사례. 요 사례도 여러분 지금 자 공무원조사, 태안자원봉사, 시하오, 메르스 적어도 이 정도는 공부 좀 한 달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우격 따지면 끼워 넣으면 돼요. 자, 선동장단기, 선후관계 딱 직관적으로 뚫어놔요. 메르스는 먼저 뭘 공개했어야 돼요? 환자들의 정보를 공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선후관계가 실패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성병관리, 위기관리에서는 선후관계를 고려해. 그럼 딱 세 줄 넣어줘. 자, 인과관계의 공개적 성격. 예를 들면 공무원조사가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게 여기서 그냥 장문하면 돼요. 이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논리적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선동, 장기, 단기, 성숙기간. 이건 좀 쉽죠. 그죠? 개방형을 하고 1년 만에 이걸 했으니까 뭘 했으니까 조금 성숙기간이 좀 충분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그냥 자 양을 채우기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사례 여기까지 했으면 뭡니까? 한 개 정도 한번 적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자 여기 뭐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자 이 목차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목차보자. 자,
아까 목차 구성해 보시죠. 개념, 배경, 그리고 우리는 딜레마는 뭐만 해봐요? 결정해상, 동호과사만 해보잖아요. 똑같아요, 이 목차가. 그죠? 그리고 조금 뭐 많이 쓰려면 어떻습니까? 평가, 뭐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쓸 자신 없으면 그냥 뭐야? 여기까지는 이론의 주장이니까 그래도 이 이론의 한계가 있다 하면 노력이 괜찮거든 사실. 네, 이게 그냥 한계. 자, 포스트 모던 행정이론 상다 후에만 이용하는 거죠. 다시 개념, 배경, 기존 이론의 한계, 새로운 행정 환경의 등장, 핵심 주장, 상다 후에 한계, 및 함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것도 똑같죠. 개념, 배경. 그러니까 우리는 왜 여기서 이것만 이용하는지 아시겠죠? 기본 목차가 뭐라고요? 요 목차죠, 기본 목차. 됐습니다. 거래 비용으로 넘어갑시다. 주인 대리인 이론. 자, A. 됐죠? 갑시다. 가정. 이 경제학적 관점의 이론은 무조건 뭘 써줘야 돼요? 가정을 써야죠. 이성정합. 이선정합. 무조건 경제학이라고 하잖아요. 이기적인 애 아시죠? 이선정합. 이선정. 예전에 그 여자 연예인 중에 이선정이라는 여자인이 있습니다. 대충 해봅시다. 이선정.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선정만 했는데, 보통 이기적 인간이면 그 다음에 합리적 인간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이선정을 합시다. 이선정. 무슨 서로? 주어진 서로. 정보는 완전하고 합리적 인간이라고 많이 하죠. 됐습니다. 정보의 비대칭, 이통감의 한계, 도덕적 해이, 철의 삼각형, 반피한 무사한이 규제 포획폭들이 됐습니다. 공직부패. 치유 안 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는 유인조합성밖에 없죠. 그죠? 유인조합성밖에 없는데, 경제학 이론의 기본적인 관계도 여러분, 경제학은 여러분 가정은 절대 안 건드리죠.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주인 대리는 사실 하나의 해결책을 유인조합, 경제학 배웠잖아요. 뭐야? 스크리닝, 시그널링, 멀티 에이전트, 정보와 지식을 공동 이런 거 배웠죠. 근데 그런 건 사실 잘 안 통하고 인센티브, 컴퓨터빌리티밖에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것만 답이라고 사실. 근데 때로는 무슨 인간이 존재해요? 이타적 인간이 존재한다라고 그냥 가정을 파괴해버리면 이미 경제학에서 벗어났죠. 근데 경제학적 접근을 행정학에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요걸 써주고, 그죠? 이타적 인간으로서 뭐라 그래요? 지금은 PSM의 스텝워드를 바로 해줘야 되겠죠, 그죠? 청지기. 청지기는 뭐가 높은 사람이라고요? PSM은 합, 규, 감이 높은 사람이죠. PSM. 이렇게 해서 이게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죠. 인간, 공무원들이 뭐라면? 청지기라면. 청지기야. 근데 여기 제가 수업 시간에 이종명 씨를 엄청나게 칭찬 많이 했는데 요번에 올팔 바드 때문에 그죠? 이분이 뭐 군인 출신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됐습니다. 이분이 왜 PSM 넣었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2번이죠. 남자 1번이라고, 남자 1번. 내가 자한당 엄청 싫어하는데 그래도 자한당 공천 잘했다고 제가 생각. 이분이 휴전선에서 지뢰 제거 작업하는 도중에 부하가 지뢰를 밟았는데 부하를 탁 살리고 자기 하반신이 잘렸어요. 지금 그분이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아마 아래쪽이 아마 의족일 거예요. 와우,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가나 조직 몰입이나 직무 몰입이 엄청 높은 상태죠. 국가를 위해서 뭐 나를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좋게 해석하면 PSM이 엄청 높은 분이죠. 그 군인 국방부도 이분을 안 버리고 국방대 교수 하시다가 자한당의 어떤 가치하고 딱 맞는 분이죠. 뭐 애국, 보수 이런 쪽에 딱 맞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올바른 평화를 용어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때 보여준 행동은 진짜 대단한 거죠, 사실. 솔직히 이게 존경할 만한 인물은 그 정도, 그 전에까지는 존경할 만한 인물을 맞는 거죠, 사실.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인 조합성은 뭐죠? 목적, 수분, 결통 아시죠? 목표는 직관적으로 설정하고 수단은 분관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통제한다. 아니면 제인성, 과감하게 뭘 부여하고 재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설계해서 성과 관리를 한다는 것이고 Y-1년도에 성과 계획서를 제출하고 Y년도에 잘 집행한 다음 Y+1년도에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됐습니다. 세 개가 같습니다. 자, 유인 조합성이라는 건 뭐라고요? 행정 과정의 목적, 수분, 결통을 구현하는 거 아니면 행정 운영의 재인성을 구현하는 거. 괜찮죠? 신공무관리 이런 거 학자가 중요해요. CC보드 91년이죠. 시장주의와 신제도주의 경제학. 시장주의는 큰 시장, 작은 정부, 경쟁 원리를 도입합니다. 고객 만족을 추구하죠. 신관리주의 재인성 넘어가시죠. 뉴가버너스까지 있고요. 고객과 시민은 시험에 안 나왔죠. 대한민국에서 한번 나왔는데 10년 지나도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거 그냥 시험 넣으면 그냥 NPM하고 뉴가버너스 얘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네트워크 가버넌스, 뉴가버넌스가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가이피터스 넘어가시고 협의회 시험에 뭐 네트워크 가버넌스도 나오고 뉴가버넌스도 나오고 협력 가버넌스도 나왔는데 그냥 같은 걸로 써주면 됩니다. 한 번만 써주면 되겠고 자 광의는 정부 실패 이후의 계약을 총칭해요. 근데 여기는 아마 뭐가 있어요? 시장을 이용하는 것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게 있었죠. 요게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요? NPM이라고 얘기하고 요걸 우리가 일반적 의미의 가버넌스는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뉴라는 단어는 요즘에 잘 안 쓴다 그러죠. 왜요? 이미 놓은 지 20년이 지난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과 대비되도록 뭐라고? 네트워크를 쓰는데 네트워크가 너무 구조지향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 행사들이 뭐 한다? 협력을 한다. 그래서 협력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요즘에 조금 더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시험에 나오든 그냥 써주면 돼요. 그냥 네트워크 거버넌스라고 넣으면 그냥 네트워크 거버넌스 해놓고 이하 뭐 MW 뭐 대신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하 한번 써주시고 뭐 나는 단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실수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여기서 뉴가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협력 거버넌스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그냥 한번 개념 정의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내신의 공창체교육 외워야 됩니다. 다시 4페이지 하고 있죠. 4페이지 가이피터스 표 밑에 보면 로즈는 서비스 연계망이라고 얘기했고요. OECD는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갖춰야 될 요소를 공참체교육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다내신의 공참체교육 이런 정도는 괜찮죠. 서비스 연계망은 우리나라에서 거버넌스를 최초로 개념 정의한 정정희 교수님 논문에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써줘도 괜찮아요. 다시요. 로즈에 의하면 뭐라고요? 서비스 연계망. 구체적으로 뭐? 다내신. 그것도 뭐 그냥 구조, 운영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하드웨어적 측면은 다 내고 운영적 측면은 소프트웨어 측면은 신뢰죠. 이렇게 그냥 다 내신 그냥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지만 틀을 한번 잡아주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제가 그냥 NPM도 외워야 되고 이것도 외워야 되니까 바로 위에 있는 그 표 그냥 그 표만 외우면 그냥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시험 출제를 했어요. 뉴가버넌스를 설명하시오. 첫 번째 정부하고 뉴가버넌스를 비교한 거 점수를 많이 줄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NPM하고 뉴가버넌스를 비교한 걸 점수를 많이 주겠어. 여러분이 만약에 채점자라면 물론 제가 유도하는 건 뭔지 아시겠죠? 정부, NPM, 뉴가버넌스는 이거는 암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엄청 좋다 그러죠. 왜요? 이게 놓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게 그죠? 진 문제는 아니니까 출제가 끝난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위에 있는 표 있죠. 표 변수 한 3개에서 4개 정도 기억했다가 좀 저는 뉴가버넌스 자 봅시다. 개념
배경 3번 내용 땡땡 뭐하고 비교해서 MK과 비교. 그럼 그리면 돼요. 그렇고 1. 이념적 측면에서는 시장주의지만 참여실 공통주의. 좀 재밌게 쓰려면 조직이죠. 여기는 민영화 민간이탈이지만 여기는 위원회 네트워크주의. 여기는 행사에서는 개방형 성과급이지만 민간 행사 교육을 강조하고 정부에서는 여기는 성과지향 예산이지만 여기는 무슨 예산? 참여 예산을 강조합니다. 제가 맨 밑에 조인재 넣어놨죠. 맨 밑에 그 표 보면 조인재 넣어놨죠. 일반적으로 조인재는 제가 넣어놓은 거고 그 위에 걸 많이 외워줘. 여기는 결과라면 여기는 과정이고 여기는 아까 했죠. 여기는 고객이면 여기는 시민이고 여기는 시장주의면 참여주의, 공동체주의. 이 정도는 여러분 지금 쓰면 다 아는 암기 안 됐으니까 문제긴 하죠. 그래서 3페이지 그 중간에 있는 표 있잖아요. 자, 찾으세요 여러분. 딱 뭐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바로 적용하면 여러분이 바로 놓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답안지에 쓸 수 있는 여러분이 쓸만한 3개만 외워서 쓰면 돼요. 이걸 다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4개 쓰고 5개 써서 3개 썼다. 그게 점수의 결정적인 차이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맨 뒤에 방향 이런 데서 결정적인 점수 5점, 10점씩 왔다 갔다 하지 여기서 3개 외우고 4개 외우고 5개 외우고가 그렇게 점수 차이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불안하면 한 4개 정도 외우면 딱 좋죠. 3개는 좀 빈약하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딱 외우기 쉬운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딱 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한번 써보세요. 한 4개 정도 떠오르면 정말 대박이죠. 그래놓고 그냥 쓰지 말고 같이 어떻게 합니까? 대외적 측면, 내내적 측면 조직, 인사, 재무 여기 틀을 잡아서 딱 쓰면 되게 답안지가 있어 보이죠? 틀을 좀 잡아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의 에이스가 나오네요. 4회 4번 단독 문제로 안 나왔죠 이게. 그죠? 여러 문제와 엮여서 2번 나왔는데 3번인가요? 나왔는데 이거 단독 문제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4회 4번 됐습니다. 뭐든지 쓸 수 있죠. 호평민결사, 호혜규범, 평등, 시민관여, 결사체, 4회 신뢰, 호평민결사 이 정도까지만 일단 기억하시죠. 수치는 제가 좀 정리해서 또 나눠드릴 테니까 그 순서대로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된 호혜규범이 뭐예요? 제가 맨날 주장하는 거 경로사상 같은 거죠. 근데 평등은 반대주의제. 우리나라에 만연한 갑질 문화는 평등하고 반대죠. 내 돈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야? 평등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사회적 평등. 갑질 문화. 자, 시민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게 시민관여죠. 촛불 써보세요. 촛불 시위. 대한자원봉사. 너무나 광범위한 시민 참여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좀 높습니다. 됐습니다. 결사체는 아시죠? 뭐가 좋다? 본딩보다는 브리칭이 좋죠. 본딩보다는 브리칭. 교량형 결사체.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이 나있죠. 위에 있는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그랄라베타가 쓴 책 제목이 뭐라고요? The Strength of Weak Tie. 여기서 딱 써줘야 된다고요. The Strength of Weak Tie. 약한 연대의 강함. 약한 연대의 강함. The Strength of Weak Tie. 표현 정말 책 제목 정말 죽이지 않습니까?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정보와 지식의 교환 통로가 되고 사회적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어서 결속 감염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다시 북토남 자 여러분 사회자본은 뭘 확률이 많고 여러분 답안지에 많이 쓰잖아요. 와 사회자본 답안지에 지난 1회 때 쓰는데 북토남 쓴 사람 한 명밖에 없더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회자본이 필요하다고 뻔히 썼는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사회자본 넣으면 여러분이 아는 키워드를 많이 써줘. 일단 누구요? 북토남은 그냥 숨쉬면 그냥 북토남이 강조한 사회자본 가르고 호혜규범, 평등, 결사체, 사회신뢰 깔아닫고 등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경로사상, 공동체, 지출주의에서 그때 여러분들이 외웠던 거 그냥 빨리 지략적으로 써주면 딱 보는 순간 아 공부한 티가 나는구나. 기본적으로 그냥 솔직히 말하면
기본적으로 키워드나 암기가 좀 맞춰주면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잘 나와요. 거기다가 논리만 조금 맞춰주면 점수 잘 나오는 거니까. 다시 호평민결사 외우시면 되겠고, 시민참여는 네, 넘어갑시다. 참여가 좀 나왔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드디어 이제 가장 2000년대 이후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갈등관리가 드디어 나왔네요. 자, 2개가 안 나왔고 3개가 나왔죠. 자, 갑시다. 그럼 예를 들면 뭐 개념, 원인, 유형, 이게 아주 중요하죠. 갈등 해결.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을 했고, 요게 행시에 아직 안 나왔죠. 갈등관리의 원칙. 요 입시에 나왔는데 행시에 안 나왔으니까 특혜급이죠. 우리 와이프가 누구 좋아한다 그랬어요? 공유 좋아한다 그랬죠? 공유신자 참형지. 공유신자 참형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신자 참형지. 됐죠? 그 다음에 안 나온 게 이거죠, 이거. 갈등 유형별 해결책. 요게 가장 논리가 세다 그랬죠? 이념 갈등, 입지 갈등, 환경 갈등, 이렇게 해서 공공정책 갈등을 내용별로 나눴을 때 이념 갈등과 입지 갈등과 환경 갈등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업 다음에서 바로 다운스트림에서 ADR죠, ADR.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행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기출로 보면 원칙을 무조건 암기해야 되겠고요. 갈등 관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이미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건 알죠, 여러분? 2017 신고리 원자력 발전은 무슨 갈등입니까? 환경 갈등이잖아, 환경 갈등. 이거는 공론조사가 이미 답이 있으니까, 뭐, 물론 규제 협의 같은 것들이 학문적으로 수양되는데, 공론조사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그냥 쓰면 되겠고, 이런 갈등은 우리 아시죠? 프랑스의 뭐? CPND, 공공국가공론화위원회, 우리나라에서 국가공론화위원회죠. 입지 갈등은 이제 이익을 배분이니까, 주민 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됐습니다. 요거는 너무 끝판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학계에서는 얼마 전에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는데 아직 어디에도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요거 따지면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갈등의 원칙을 정하고 갈등 관리의 해결 방식. 상관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갈등관리, 그래서 예준대부, 예방준비, 대응, 복구. 요거는 위기관리도 같이 쓰죠? 위기관리, 갈등관리, 예준대부입니다.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있고요. 자, 갈등관리 원칙이 나와있죠? 됐습니다. 공유신자 참형치. 여기에 여러분 뭐 그대로 쓰면 좋은데 이거는 답이 너무, 요거는 여러분 갈등관리 원칙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갈등관리 규정이 있죠. 무슨 령이라고요? 대통령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약해요. 법률로 제정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공유신자 참여지가 있는데, 뭐 공론조사 같은 방식에서는 수기성을 넣으면 좋죠. 공유신자 참여지가 있는데 지금 잡으세요. 어떻게 대화하자는 건 없죠. 그러니까 수기성을 넣으면, 그래서 공론조사를 응용해서 써도 좋고, 아니면 시아오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시아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환경단체들이 참여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만장일치죠. 세게 쓰려면 만장일치. 시아오의 성공 사례에서는 뭐 의사지급자 공유신자 참여지에서 빠진 게 2개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죠? 그리고 토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빠져있죠. 그러니까 시아오 세게 쓰려면 시아오의 만장일치 방식을 응용해 써도 좋겠고, 아니면 너무 강한 주장이니까
충분한 토론이 돼야 된다는 수기성을 쓰시고 공론조사를 응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신공공 서비스는 넘어가고요. 시험 나왔으니까 포스트 NPM은 A.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넓게 적어주면 돼요. 뭐라고요? NPM적 개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총칭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이론들의 공통점이 바로 분자로의 축소. 1번부터 6번 있죠? 맨 밑에.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크리스 텐션과 레그레도 외워야 돼요. 이건 특 A급에 대한 예의죠. 크리스 텐션과 레그레이드가 준하했고 분절화를 축소하고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가버먼트, 커넥티드 가버먼트, 탄력 관료제, 종합적 관료제, 여러 가지 이론이 막 등장하는데 그 나중에 외우시면 되겠고 그냥 그런 이론들을 다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포스트 NPM이라고 얘기한다면 알죠? 포스트 NPM이라고 얘기해서 분절화를 축소하고 정통관료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보시잖아요. 관료제와 반관료제의 변정법적 통합. 표현이 멋있죠? 그러니까 관료제 실패, 정부 실패해서 반관리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두 개의 좋은 점만을 변정법적으로 이게 정반이었으니까 합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보시면 되고 자, 6페이지 딜레마 모형입니다. 기회, 손실이 동등해서 선택이 곤란한 상황이죠. 자,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누구면 충분하다? 평균 충분. 정성균 선생님 방금 내가 만들어준 암기법 이렇게 붙었어요. 그죠? 암기 특강 그 세 번째 한 번만에 1, 2차 동시 한 번만에 붙었다니 좋게가 선생님 죄송한데 선균 충분이라고 했어. 암기법 너무 좋죠. 선균 충분. 기회 딜레마 상황의 네 가지 기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둘 중에 하나는 꼭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가 균등하고 상충적이라는 것은 하나를 강조하면 하나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분절성은 절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선균 충분한 상태에서는 소급, 적극, 결정, 해상, 동모과세. 다시 뭐라고요? 결정, 해상, 동모과세. 결정, 해상, 동모과세. 자, 첫 번째 소급 대응에서는 결정권의 이양, 공론조사위원회를 나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하기 싫은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결정권을 그쪽에서 넘겨버리는 거죠. 딜레마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이고, 회피, 호도라고 해서 호도. 호도까지 아닙니다. 호도. 상황을 호도한다는 말은 색깔로 같은 거예요. 색깔로. 그래서 처음에 사드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한테 거기 불법 빨갱이들이 지금 거기에 가서 시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색깔로 쉬었다가 성주 국민들이 아주 재빠르게 어떻게 해요. 우리 시위에서는 일단 성주 주민 아니면 절대 시위 참여 못하도록 해버렸죠. 그래서 그 상황의 호도, 리프레이밍이거든요. 리프레이밍. 됐습니다. 색깔론을 씌워내보죠. 희생양을 요구합니다. 상징주의적, 눈물을 흘린다든지 의례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됐습니다. 적극적인 것은 대안의 동시 선택, NCND, 전략적 모성, 자원의 추가, 새로운 딜레마를 구성하는 것이죠. 최소한 기억시다. 선균 충분, 결정 해상, 동모과세. 그러니까 암기법이 제가 한번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죠. 요것만 암기법이 없네요. 이게 지금 5개가 지금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상다구의 반담 외웠죠? 상다구의 반담. 시차, 선동장단기, KT, 쥔데이로 가면 인센티브 컴패티빌리티. 딜레마는 좀 잘 안 외워지니까 좀 많이 외웠죠, 그죠?
선균, 충분, 결정, 해상, 분모, 학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규제는 시험에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험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